젊은 여자 한의사 자체에 대한 선입견, 저희 그 1억 영상 이후로 확 빼어나게 예쁘고 그러지는 않아도 내가 과연 이걸 찍을 자격이 있을까? 오늘은 제가 한의사로서 이것저것을 좀 공부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진료실에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의원 특성상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원장님이 너무 젊으시네? 너무 앳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눈빛이 있죠. 애기가 치료를 하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오히려 치료를 정말 꼼꼼하게 해드려요. 처음에는 좀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저를 주치의로 해서 치료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뿌듯하죠.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공부를 하지는 않고요. 내가 진짜 원하고 하고 싶은 게 명확해질 때까지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직 브이로그에 담지는 못했는데 얼마 전에는 한방 비만학회 다이어트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젊은 여자 한의사가 사실 미용과 다이어트를 아예 손을 놓아버리기는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꼭 내가 미용 특화, 다이어트 특화를 가진 않더라도 기본 베이스들을 다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무 부담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기초반 그리고 심화반까지 다 수료를 해야 이걸 딸 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빡센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퇴근하고 와서 영상 편집과 이거를 번갈아서 하느라 상당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수료 이후에 제 스스로 관리를 할 때도 되게 많이 참고를 했고요. 다이어트 환자분들에게도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많고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니까 다이어트를 밀기가 좀 편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근육학과 해부학.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선 근육을 딱 타겟해서 침을 놓는 근위 치료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운동에 진심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가 지도자, 필라테스 지도자, 근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근육학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근육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한 신뢰감을 확 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혈자리라고 하는 것도 해부학이나 근육학 또는 신경학 쪽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혈자리 타겟할 때도 되게 유용한데 예를 들면 제가 요가를 하다가 진짜 많이 다치거든요, 사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진짜 TMI인데 제가 이런 팔꿈치 관절이 남들보다 유연해요, 실제로. 남들은 이게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데 저는 이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막 난리를 치고 손목이나 팔꿈치를 계속 쓰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가 좀 자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약침이라든지 침 치료를 혼자서 되게 많이 하는데 팔꿈치 근처에 있는 뭐 수삼립, 복지 이 정도 자리만 정확하게 타겟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또 준비하게 된 게 사실 한의대생 분들의 메일이 확 늘었어요. 특히 저희 그 1억 영상 이후로 조금 많이 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어떤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일들에 대답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또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꼭 말씀을 드리는 게 해부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놔라. 환자한테 티칭하고 알려줄 수 있는 범위가 확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좀 더 단단해져요.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이 오른쪽 고관절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살짝 당황하긴 했던 게 이분이 CT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오른쪽 고관절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진료실 밖에 있으실 때부터 느낌이 오더라고요. 화가 나셨다. 화가 살짝 나신 것 같다. 근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프고 원인도 모르지? 심지어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지? 하니까 이분은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진료실로 이제 불러서 증상의 양상과 정도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다시 여쭤보고 사실 다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형식적인 것도 있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관심을 정말 가지고 있고 제가 정말 진심이에요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부분은 기립근이나 요방근으로만 가는 것보다는 정류근이나 좌골신경을 같이 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간지나게 쫓았죠. 막 사이아틱 널브
합쳐서 그 신경 분지를 보여드리면서 증상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더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니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가셨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완치는 아니지만 또 그때보다 호전이 되고 있는 정도로 가면서 치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허리,꿈치, 어깨 막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 어깨 중에서도 극상근, 극하근 이렇게 손가락이 어디가 저릴 때 이게 지금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도 훨씬 너그러워지고 납득을 하기 편해 하시더라고요. 또 설명 드리면서 공부 좀 더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고 있는 파트인데요. 제가 한의학 방송 브이로그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요즘에 신경정신과를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환자가 없는 야진 시간에도 틈틈이 이렇게 전공 서적을 좀 보고 있는데 신경정신약에 대한 부작용과 그 한계를 정말 명확하게 체득한 저로서 한의사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파트는 부인과예요. 이게 지금은 제가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꽤 있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더 무리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생리불순이라든지 부인과 질환, 산후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방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 주제를 좀 무리해서 산후조리로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산후부종, 산후불면, 산후정신질환, 산후감염질환 해서 산후질환만 해도 진짜 파트가 이만큼씩 모아지더라고요. 진짜 너무 후회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저는 T거든요. 완전 왕T예요. 제가 어떻게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납득을 해야만 더 잘 설명을 하고 알려드릴 수 있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폐기내과학에서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이 허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방적으로도 다시 설명을 하라. 근데 저는 그 시험 문제가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습관이 생겨가지고 한의학을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이거 양의학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제가 이렇게 혼자 쭈글쭈글 말하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여길 모르네? 하고 그거 좀 더 공부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공부를 했던 게 약징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본초학과, 방지학과, 서상의학과 이런 것들을 좀 합쳐서 광범위하게 해주는 공부였어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양리학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보약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양리학적으로 풀어내면은 그 원리가 뭔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강의의 녹취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또래 친구들도 정말 공부를 다양하게 많이 해요. 보통 주 5일을 일하다 보니까 특강회라든지 강연을 들으려고 하려면 주말이나 본인의 휴일을 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도 나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아니면 성별, 한의사 자체에 대한 선입견도 아직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요즘에 또 제일 관심이 있는 건 과연 그래서 나의 셀링 포인트는 뭘까? 궁극적으로는 결국 개원을 하게 되겠죠. 이 수많은 한의원 중에 굳이 사람들이 한의사 이대희를 찾아올 만한 그 이유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강점은 뭘까? 요게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도서라든지 좀 트렌드에 관한 책도 읽고는 있어요. 또 이렇게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매력있어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는 나한테 투자를 하고 싶어 하네?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굉장히 다들 예쁘고 멋지고 그래가지고 냉정하게 내가 뭔가 얼굴을 내세워서 이걸로 뭔가를 하는 선택지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코스메틱이라든지 촬영 관련 추천이나 비즈니스 같이 하게 된 게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확 빼어나게 예쁘고 그러지는 않아도 그런 나에게도 뭔가 이렇게 매력 포인트가 있나 보다. 그러면은 그건 또 어떻게 살려보지?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저희 사고를 확장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반도 코스메틱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 운 좋게 정말 좋은 브랜드를 만나가지고 제가 요즘에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피부가 좀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적나라해서. 근데 지금 굉장히 쫀쫀하고 많이 촉촉하고 그리고 굉장히 순해서 새롭게 화장품을 바꿨는데도 트러블 없이 좋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찐또배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 이것저것 협찬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들어오면 딱 그거만 쓰거든요. 제가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미팅이라든지 비즈니스 관련 때문에 메이크업을 좀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날도 중요한 날인 만큼 더 많이 쓰고 팩도 많이 하고 많이 바르고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 또래 한의사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은 정말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학술적인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잽도 안 되거든요. 내가 과연 이걸 찍을 자격이 있을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영상으로 뭔가 이것저것 많이 일을 벌려놨다는 것을 힌트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영상에 그런 것들을 진짜 재밌게 잘 담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 하고 싶은 공부의 폭을